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달콤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꿀. 그 꿀과 함께 먹으면 더욱더 건강해지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꿀 좋아하시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맛도 더 좋아지고 건강 효과도 배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꿀은 인류가 가장 오래 사용해온 천연 감미료 중 하나예요.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약용으로도 사용했을 정도로 그 효능이 뛰어나거든요. 클레오파트라도 꿀로 피부를 관리했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꿀의 성분을 더 자세히 분석해 봤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꿀에는 180여 가지의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효소까지. 정말 자연이 만든 종합 영양제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세 가지 음식은 정말 신기해요. 꿀과 만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면역력도 높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심지어 피부까지 좋아진다고 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참고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니까 안심하고 따라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음식, 생강. 소개와 역사.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생강입니다. 여러분, 생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매콤하고 알싸한 맛? 감기 걸렸을 때 생강차? 맞아요. 생강은 정말 건강에 좋은 식품이잖아요. 생강도 꿀만큼 역사가 오래된 식품이에요. 중국에서는 5,000년 전부터 약재로 사용했다고 하고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도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졌어요.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생강을 재배했다고 하니까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식품이죠. 그런데 이 생강이 꿀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환상의 조합이 탄생해요. 꿀 생강의 과학적 효능. 꿀과 생강을 함께 먹으면 첫 번째로 면역력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진저론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우리 몸의 전사 역할을 해요. 특히 진저롤은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시켜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줘요. 그리고 꿀에는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거든요. 이 둘이 만나면 와, 정말 무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2013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꿀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40%나 낮았다고 해요.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를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꿀 생강을 꾸준히 드시면 감기 예방에 정말 탁월해요. 두 번째로는 소화 기능이 개선돼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시켜줘요. 그리고 꿀은 장내 유익균인 비피더스균과 락토바실러스균을 늘려줘요. 특히 꿀은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줘요. 체했을 때나 속이 더부룩할 때 꿀 생강차 한 잔이면 정말 시원해져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줘요. 그리고 꿀의 포도당과 과당이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니까 몸 전체가 따뜻해지고 활력이 생겨요. 손발이 찬 분들이나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꿀 생강을 섭취한 후 30분 내에 손끝 온도가 평균 2도 정도 올라갔다고 해요. 네 번째는 항염 효과예요. 생강의 진저롤은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들을 억제해주고 꿀의 항염 성분들과 만나면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돼요. 활용법과 레시피. 그럼 꿀 생강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꿀 생강차예요. 생강 30g을 얇게 썰어서 끓는 물 500ml에 10분 정도 우려내고 거기에 꿀 2스푼을 넣으면 끝! 정말 간단하죠? 더 진한 맛을 원하시면 생강을 갈아서 사용하세요. 생강 한 큰술을 갈아서 뜨거운 물에 우리고 꿀을 넣으면 더 강력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생강을 갈아서 꿀과 1대1로 섞어서 꿀 생강청을 만들어 두세요. 이거 하나면 언제든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어요. 냉장고에서 한 달 정도는 보관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티스푼 하나씩만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돼요. 요리할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닭요리나 생선 요리에 꿀 생강 양념을 발라주면 비린내도 없애주고 맛도 더 깊어져요. 특히 삼계탕이나 닭볶음탕에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두 번째 음식, 견과류. 견과류의 종류와 영양 성분.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견과류예요. 아몬드, 호두, 땅콩, 캐슈넛, 피스타치오, 브라질넛, 정말 다양한 견과류들이 있죠. 이런 견과류들 정말 맛있죠?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식감도 좋고요. 견과류는 정말 영양의 보고예요.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 셀레늄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많고 브라질넛에는 셀레늄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각각의 견과류마다 고유한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견과류를 꿀과 함께 먹으면 어떨까요? 단순히 맛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 효과가 정말 놀라워요. 꿀견과류의 종합적 효능. 꿀과 견과류의 조합은 특히 두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와 EP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거든요.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도와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줘요. 그리고 꿀의 천연 당분인 포도당과 과당은 뇌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이거든요. 전체 에너지의 20%를 뇌가 사용해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업무로 머리를 많이 쓰는 직장인분들에게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두 번째로는 심장 건강에 좋아요.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줘요. 그리고 꿀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벽을 보호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해줘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견과류를 주 3에서 4회 섭취하면 심장병 위험이 35% 감소한다고 발표했어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정말 탁월해요. 세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예요. 꿀이랑 견과류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칼로리 높은데? 네, 맞아요. 하지만 포만감이 정말 오래 가요. 견과류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꿀은 단 것에 대한 욕구를 자연스럽게 해결해줘요. 과자나 달달한 디저트 대신 꿀견과류를 드시면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실제로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간식으로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네 번째는 피부와 노화 방지예요. 견과류의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줘요. 그리고 꿀의 보습 성분과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피부가 정말 촉촉해지고 탄력 있어져요. 견과류별 특징과 활용법. 견과류별로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호두는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해서 뇌 건강에 최고예요. 아몬드는 비타민 E가 많아서 피부에 좋고요. 브라질넛은 셀레늄이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에 좋아요. 캐슈넛은 마그네슘이 많아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피스타치오는 루테인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아요. 꿀견과류 활용법도 정말 다양해요. 가장 간단한 건 견과류에 꿀을 살짝 뿌려서 그냥 드시는 거예요. 간식으로 정말 좋아요. 아니면 꿀에 견과류를 재워서 꿀견과류청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이틀 재워두면 견과류가 부드러워지면서 꿀맛도 더 고소해져요. 냉장고에서 2에서 3개월은 보관 가능해요. 요거트나 시리얼에 토핑으로 올려도 좋고요. 샐러드에 뿌려도 맛있어요. 오트밀에 넣어서 드셔도 정말 맛있고 건강해요. 세 번째 음식, 계피. 계피의 역사와 종류.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계피예요. 계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달콤하고 따뜻한 향, 수정과 계피라떼. 맞아요. 계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향신료죠. 계피도 정말 역사가 오래된 향신료예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방부제로 사용했을 정도로 귀한 것이었어요. 중세 유럽에서는 금과 맞먹을 정도로 비쌌다고 해요. 계피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실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인데요. 실론 계피가 더 고급이고 향이 부드러워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카시아 계피예요. 그런데 이 계피가 꿀과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맛도 환상적이고 건강 효과도 배가 돼요. 꿀계피의 과학적 효능. 꿀과 계피의 조합은 특히 혈당 조절에 정말 좋아요. 계피에는 크롬, 폴리페놀, 신남 알데히드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해줘요.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줘요. 실제로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들이 계피를 40일간 섭취한 결과 혈당이 18에서 29% 감소했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결과죠? 그리고 꿀도 천연 당분이라 인공 설탕보다 혈당 지수가 낮아요. 설탕의 혈당 지수가 65인 반면 꿀은 35에서 55 정도예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두 번째는 강력한 항염 효과예요. 계피의 주성분인 신나말데히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해줘요. 그리고 꿀의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성분이 만나면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돼요.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에서는 관절염 환자들이 꿀계피를 4주간 섭취한 결과 73%의 환자가 통증 완화를 경험했다고 해요. 세 번째는 소화 개선이에요. 계피는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요.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꿀은 위벽을 보호해주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줘요. 특히 소화불량이나 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식후에 꿀계피차 한 잔이면 속이 편안해져요. 네 번째는 항균 효과예요. 계피의 신나말데히드와
오이게놀 성분이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요. 그리고 꿀의 과산화수소와 메틸글리옥살 성분도 항균 효과가 뛰어나요. 감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식중독균, 곰팡이까지 억제해줘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에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다섯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이에요. 계피는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꿀의 당분이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니까 몸 전체가 따뜻해져요. 활용법과 주의사항. 꿀계피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건 꿀계피차예요. 따뜻한 물 200ml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과 꿀 1스푼을 넣고 잘 저으면 끝. 정말 간단하죠? 계피 스틱을 사용하시려면 물에 10분 정도 끓인 다음에 꿀을 넣으세요. 더 진한 맛을 원하시면 계피 스틱을 하루 정도 꿀에 담가 두셔도 좋아요. 토스트에 버터 대신 꿀에 계피가루를 섞어서 발라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커피나 라떼에 넣어도 좋고 오트밀이나 시리얼에 뿌려도 맛있어요. 추가 정보와 조합법. 3가지 음식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음식을 모두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꿀 생강계피차는 정말 최고의 면역력 음료예요. 생강 조금, 계피 조금을 함께 우린 다음에 꿀을 넣으면 감기 예방에 정말 탁월해요. 아니면 꿀견과류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셔보세요.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맛이 나서 겨울 간식으로 정말 좋아요. 생강계피 꿀청을 만들어서 보관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생강과 계피를 함께 우린 물에 꿀을 넣어서 졸인 다음 냉장 보관하시면 언제든 따뜻한 차를 드실 수 있어요. 계절별 활용법.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게 활용할 수 있어요. 봄철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가 약해지기 쉬워요. 이때는 꿀생강차가 정말 좋아요. 기관지를 보호해주고 염증을 줄여줘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쉬워요. 차가운 꿀생강 에이드를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차가운 물에 꿀생강청을 타고 얼음을 넣으면 여름에도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가을철에는 환절기 감기 예방을 위해 꿀계피차가 좋고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3가지를 모두 함께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견과류는 1년 내내 꾸준히 드시는 게 좋지만 특히 수험생들은 시험 기간에 두뇌 활동을 위해 꿀견과류를 드시면 정말 도움이 돼요. 주의사항과 구매 팁. 상세 주의사항. 이렇게 좋은 꿀과 음식들의 조합이지만 주의하실 점들도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은 칼로리가 높아요. 꿀 1스푼이 약 6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으니까 하루에 2에서 3스푼 정도가 적당해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권장량이 25에서 30g 정도예요. 두 번째, 1세 미만의 아기들에게는 절대로 꿀을 주시면 안 돼요. 보툴리누스균이라는 세균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아기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아기의 장내 환경이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서 이 균을 처리할 수 없어요. 세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도 당분이니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아무리 천연 당분이라고 해도 혈당에는 영향을 주거든요. 네 번째, 생강은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하루에 4g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특히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그리고 임산부는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 계피도 과다 섭취하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히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루에 티스푼 하나 정도가 적당해요.
6번째 견과류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처음 드실 때는 조금씩 시작하세요. 특히 땅콩 알레르기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7번째,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런 천연식품들이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보관법과 구매 팁, 좋은 꿀 고르는 법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진짜 꿀은 색이 완전히 투명하지 않고 약간 탁해요. 너무 맑고 투명한 건 가공을 많이 한 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진짜 꿀은 거품이 잘 생겨요. 용기를 흔들어 봤을 때 거품이 생기고 오래 남아있으면 좋은 꿀이에요. 국산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직접 양봉장에서 구입하세요. 꿀을 냉장고에 넣으면 결정화돼서 딱딱해져요. 실온에서 보관하시되 직사광선은 피해 주세요. 생강은 껍질이 매끄럽고 단단한 걸로 고르시고 만져봤을 때 탄력이 있는 것이 신선해요. 주름이 많거나 물렁한 건 피하세요. 냉장고에서 2에서 3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계피는 향이 진하고 색이 진한 갈색인 것을 선택하세요. 계피 스틱은 밀폐 용기에 넣어서 실온 보관하시면 1년 정도는 향이 유지돼요. 계피가루는 6개월 정도가 적당해요. 견과류는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더 오래 드실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상온에 두면 기름이 산패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구입할 때는 색이 선명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실제 사례와 경험담, 실제 활용 사례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꿀과 이런 음식들을 함께 드시고 건강이 좋아졌다는 후기들이 정말 많아요. 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꿀 생강차를 3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에 속이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식후에 마시니까 소화가 정말 잘 됐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수험생 자녀를 둔 어머님이셨는데 꿀견 과류를 간식으로 꾸준히 주셨더니 집중력이 좋아지고 성적도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오후에 졸음이 오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꿀견 과류를 드시면 정말 효과가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께서는 의사와 상담 후에 설탕 대신 꿀계피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지만요. 직장인분들 중에서는 아침에 꿀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감기도 덜 걸리고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에어컨이나 난방으로 건조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서는 꿀계피를 꾸준히 드시고 관절이 편해졌다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염증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효과를 많이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마무리와 실천 방법. 오늘 내용 정리. 자, 오늘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3가지 음식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생강은 면역력 향상과 소화 개선에, 견과류는 두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계피는 혈당 조절과 항염 효과에 정말 뛰어나다는 걸 알아봤죠. 이 3가지 음식 모두 꿀과 만나면서 맛도 더 좋아지고 건강 효과도 배가 되는 정말 신기한 조합들이에요. 각각 따로 먹어도 좋지만 꿀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면역력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천연식품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실천 계획과 조언. 그럼 내일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 무리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주에는 꿀 생강차만 시도해 보시고 익숙해지면 꿀견 과류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꿀계피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세요. 아침에는 꿀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전 간식으로는 꿀견과류 한 줌, 저녁에는 꿀계피차 한 잔. 이렇게 하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도 있어요. 특히 생강의 매운맛이나 계피의 독특한 향이 어색할 수 있는데 꿀의 양을 조절해서 본인 입맛에 맞게 드시면 돼요. 처음에는 꿀을 좀 더 많이 넣으시고 점점 줄여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래야 몸이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아요.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10년, 20년 후에 건강한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아무리 좋은 천연식품이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꿀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3개월 후에는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꿀 활용법이나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혹시 궁금한 주제나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 꼭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